제가 조금 더 쑥스러워하시라고 마이크를 일부러 늦게 해드렸어요. 자, 음악 주시고요. 자,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한 30분 정도. 30분밖에 안 돼? 3시간, 3시간. 안 보여요. 네, 한 8시까지면 다른 또 기획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아가지고 8시까지 이 책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서 하는 첫 콘서트여서요. 오늘은 태블릿 PC 조작 자체를 중심으로 다룰 시간밖에 어차피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손석희의 저주 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3분의 2 정도가 태블릿 PC 조작을 저희 미디어체에서 밝혀내는 과정을 그냥 쭉 그 시간 순서대로 한 부분이고 3분의 1은 태블릿 PC 이전에 손석희가 했던 무수한 조작들 그걸 담았는데 그 부분은 대구에서 중심으로 할 거고요. 오늘 일단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현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그 자유한국당 김준태 의원이 좌장으로 있는 TF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고 짚을 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TF팀에 지금 우종찬 기자하고 김기수 변호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랑 계속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협조하는 관계니까 제가 짚은 내용을 국회에서 김준태 의원이 정확히 짚었는데 지금 국가수 보고서 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국가수 보고서의 핵심은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각종 증거를 볼 때 여러 명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수 보고서가 딱 나오니까 검찰이 이게 기겁을 해가지고 원래 엠바고를 검찰이 걸었습니다. 국가수로 넘기는 그 재판에 제가 참관이 갔잖아요. 검사가 먼저 국가수 보고서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이건 공적 사안인데 왜 안 되냐고 막 싸웠는데 판사가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국가수 보고서를 받고 이경재 변호사가 엠바고를 걸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이 먼저 질고 나왔잖아요. 조작 수정 흔적 없다. 최순실께 맞다. 검찰이 먼저 허위사실로 유포하고 그날 저녁에 손석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검찰 주장이랑 똑같습니다. 손석희하고 둘이 합동회의하는 것 같아요. 검찰하고 JTBC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먼저 엠바고를 깨고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다 까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프리하게 보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손석희하고 지금 검찰이 이 국가수 보고서 갖고 최순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최순실 사진이 2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팔다리 그거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셀카로 조작한 거 하나. 그러니까 셀카가 아닌데 셀카로 조작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은 셀카가 맞다. 국가수에서. 그러니까 요거 들고 이제 최순실 거라고 막 우겨내고 있는데 국가수 보고서에는 다른 사진들도 쫙 있는데 최순실과 그 조카들이 중식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찍은 사진 중에서 장승호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최순실에. 장승호의 딸이 거기 있었어요. 그 딸이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막 갖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도태우 변호사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이미 지적해 놓은 건데 아이들이 막 장난 삼아서 이모티콘 같은 거 한 흔적들이 보이고 이게 제대로 카메라를 찍은 게 아니라 막 다 사진이 흐려요. 애가 찍은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국가수 보고서에는 그 딸 사진이 5살짜리 어린 아이입니다. 7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셀카다. 이게 나와버리니까 도태우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맞았던 거죠. 애가 들고 다니면서 지 사진도 찍고 이것도 찍고 막 찍다가 최순실한테 갖다 주니까 최순실이 이거 뭐야? 하나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수 보고서에서 정확히 추론되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손석희 주장대로 셀카가 나왔기 때문에 최순실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한 장밖에 없는 거고, 여자 아이 셀카가 7장이 나오는데 그 누구 거예요? 여자 아이 거가 되잖아요, 그 논리면은. 그러니까 셀카가 있다 해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 태블릿 PC의 위치 추적을, 원래는 이게 SKT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SKT는 4년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검찰 이거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동선이 분명히 안 맞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와 인수위와 청와대에서 쓴 게 확실하니까 동선을 SKT한테 받았으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대선 캠프 사무실 여의도에,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청와대, 뭐 김희종 행정관의 집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SKT 위치 추적 기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대출 의원이 과방위에서 SKT 요구를 했습니다. 가져와라. 근데 SKT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검찰 주장이면은 이게 최순실 거라면서요. 아니, 검찰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개인정보를 언제부터 그렇게 보호했습니까? 다 깠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는 막혔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의 입장에서 재판부에다가 사실조회 신청하면은 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만간에 끝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죽었다 깨도 지금 검찰이 안 내놓으니까 이번 국가수에 우리가 위치 추적을 다 해달라 했는데 국가수도 SKT에다가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수는 들어온 거 가지고 조사하는 거지 너한테 뭐 내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태블릿 PC 안에서 GPS 기록이 남은 거를 추적을 했는데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PC를 개통한 2012년 6월 22일 첫 GPS가 찍혔는데 그게 강남에서 찍혔습니다. 그럼 강남에서 개통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GPS가 독일에서 2012년도에 한 번 찍혔고 2013년도에 한 번 찍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주도에서 한 번 찍혔고요. 이건 많이 알려진 거죠, 검찰의 발표에서. 그래서 이 위치 3개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 해서 최순실의 거다.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가수 보고서에서 검찰과 손석희가 떠드는 건 딱 2가지인데, 아까 셀카는 아니라 그랬죠. 그 위치 추적이 4년 동안 최순실이 썼으면 4년 내내 그래도 90%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년 동안 딱 3일이 맞는 거예요. 3일이 4년 동안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이거 안 맞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여기 다 모여 있죠? 여기 똑같이 찍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나중에 누가 했을 때 내가 딱 11월 29일 날 여기 아르노보 호텔에 있었다 해서 그 여기 계신 분의 스마트폰이 변희재 거다. 그거 똑같잖아요, 너 얘기하는 거니까. 증거 가치가 없어요, 3개 맞는 거는. 근데 그럼 3개는 또 똑바로 맞느냐? 국가수가 제주도 위치 추적 틀렸다, 검찰. 제주도 2012년도라 그랬는데 2013년도다. 이거 안 맞는다. 이미 제주도 끝났어요. 그럼 2개밖에 안 남잖아요. 독일에 2번. 이 국가수 보고서를 여러 팀이 지금 분석합니다. 문갑식 팀도 분석하고 있고, 저 한국경제도 고윤상 기자가 분석하고 있고, 김기수 변호사 분석하고, 당연히 이경재 변호사 분석하고, IT 전문가들 분석하고, 여러 팀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잡아내는데 어느 한 팀에서 독일에서도 지금 틀린 것 같다. 독일 쪽에서도. 원래 그게 다 맞아도 증거가 안 되는데 검찰이 주장한 게 제주도는 박살났고 독일 것도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국가수가 정확하게 잡아준 거는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2014년도 3월 27일인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받아서 고쳤다.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 스타트가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그 받은 이메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 이메일을 지금까지 손석희는 유연이라고, 이게 정유라의
뭐 과거 이름이래요. 그래서 유연 아이디로 썼던 지시 메일로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연이라는 그 뭐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게 무슨 정유라의 과거 이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증거를 냈는데 국가수에서는 그걸로 안 받았다. 아주 유연이라는 그 아이디 쓰는 그 메일로 받은 게 아니라 김파 2014 메일로 받았다. 김희종 이메일로 받았다. 국가수에서 김희종이라고 안 썼지만은 김파 2014 gmail.com으로 받았다.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김파 2014는 검찰 수사 때 이미 김희종 거라고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국가수 보고서 얘기는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당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았던 그 당시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고요. 김희종의 잡이 뭐였냐? 박 대통령 연설할 때 프롬프터 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때 독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희종이 연설문을 받았겠죠. 받아서 다음날에 프롬프트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롬프트를. 김희종이 쓴 거예요. 그게 이번 국가수에서 정확히 잡혔고, 더 이제 드러난 거는, 여기까지는 원래 우리 알고 있었고, 원래부터. 더 드러난 거는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다음에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0월 18일날 입수했는데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00개의 파일을 만들었고 3,000개의 파일을 수정을 했다. 국가수에 그대로 나온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손석희와 검찰이 입수한 다음에 손 댔냐 조사하라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3,000개 수정했고 2,500개 만들었고. 근데 그 중에 장승호라는 최순실 조카 사진을 10월 18일 오후 5시에 JTBC가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들은 태블릿 PC를 키면 자동 생성된다 그랬는데 파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손석희 측이 주장할 때 최순실만이 아는 조카들 사진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조카가 2명인데 이병헌하고 장승호하고, 이병헌 하나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게 이병헌은 그 김한수 행정관의 절친이거든요. 그걸로만 밀어붙였다가는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잖아요. 저건 이병헌은 김한수 친구인데 그럼 김한수가 같이 가서 찍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승호가 핵심이었다고요. 그 장승호 사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JTBC에서. 이거 국가수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수에. 자, 이 정도면은 증거 조작은 걸렸잖아요. 집어넣었잖아요, 자기가 사진을. 증거 조작으로 우리가 5,800명 지금 고발장 넣었잖아요. 우린 그때까지 그건 몰랐잖아요. 제가 어쨌든 대표 고발인데서 제가 조사받는데 손석희 지금 당장 구속수사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수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문갑식 편집장이 정하는 건데 도대체 왜 카톡 대화록이 하나도 없냐. 카톡만 있으면은 수신자 발신자 해가지고 어떤 말 누가 하는지 하면 끝나는데 카톡 대화가 다 삭제돼 있다. 거의 수천 건 삭제돼 있다고 이제 문갑식 편집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카톡을 복원해달라. 근데 국가수는 카톡을 복원을 못했다 그러는데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텔레그램 같은 거는 복원이 안 되는데 카톡 수사할 때 다 복원해봅니다. 대부분요 무슨 불륜 사건 터졌을 때요 다 복원해도 돼요. 카톡 복원 쉽거든요. 근데 국가수가 복원을 못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 미국 쪽에다가 또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재판부에다가 복원을. 근데 그러면 어쨌든 카톡을 삭제한 거는 또 확인됐단 말이죠. 카톡 삭제된 것도 오늘 미디어치에서 또 특종을 했습니다. 카톡 완전히 삭제했다는 얘기죠. JTBC가 입수해서 카톡 대화방을 본 다음에 삭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증거 조작이잖아요. 이거 완전 범죄 집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가수 그 관련 언론 보도 그 중에 지금 믿을만한 거는 한국경제 고윤상 기자 정도 기사고 아마 문가시 편집장이 또 쓸 겁니다. 나머지 다 거짓말이에요. 언론사 쓰는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보도자료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써요. 한 명도 안 써.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근데 분명한 거는
국가수 1차 보고서만 가지고도 손석희가 조작을 했고 이거는 청와대와 대통령 대선 캠프팀이 썼다는 게 그 보고서만으로도 입증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보도 같은 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널리 알리느냐 그것만 연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거의 게임은 종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태블릿 PC 조작을 제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알렸냐가 이 책의 앞부분 3분의 2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태블릿 PC 조작에 걸리니까 노회찬 등등이 나와서 이거는 미끼일 뿐이다. 가짜 미끼를 쓰든 진짜 미끼를 쓰든 상관없다. 낚시 좀 할 줄 아나봐요. 낚시에서 루어 낚시라고 알잖아요. 이거 인형 미끼로 하는 거. 어떤 미끼를 쓰든 고기만 잡으면 된다. 낚시는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대통령 탄핵시키는 어떤 가짜 미끼 써도 상관없다? 자, 태블릿 PC가 터지는 그 시점이요. 이 1장에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하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때 노무현 때 북한에다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찬성해도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 사건하고 최순실이 K미르 재단을 만들었다. 이 두 사건이 작년 10월에 같이 달렸습니다. 같이 달려서요. 저도 그 당시에 방송 그렇게 했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터지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 그때 입장은 다 까라. 양쪽 다 까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문재인이 코너로 몰렸어요. 10월 17일 날 문재인이 완전히 코너로 몰려버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위해서 코너로 몰린 겁니다. 차라리 나 북한에 좀 물어봤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내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납득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중요한 안보사항을 자기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비판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먼저 가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손석희가 문재인을 구하러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이틀 뒤에 손석희가 심수미하고 같이 고영태 인터뷰를 터뜨립니다. 고영태 인터뷰는 10월 5일 날 했어요. 근데 10월 19일 날 터뜨립니다. 문재인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고영태 인터뷰도 조작을 해서 고영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이 일 정말 못하는데 그나마 연설문은 잘 고치는 것 같다. 이 발언을 손석희는 최순실은 연설문 고치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슬쩍 바꿔서 터뜨리는데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설문 고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요. 이건 상시적으로 계속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연설문 고치는 걸 잘한다 그랬으면은 몇 번 고쳤는지 모르는 건데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사고가 확 터지면서 문재인 쪽으로 가던 언론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최순실 쪽으로. 그러다가 10월 24일 날 이제 터뜨리죠. 첫 보도를. 그때는 태블릿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PC라 그래서 저도 데스크탑인 줄 알고 있었고 다 데스크탑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화면도 데스크탑이었고 그걸 확 터뜨려서 밀어붙이고 박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사과를 하죠. 다들 이상했지만은 이제 다 드러났죠. 박 대통령 왜 사과했는지를. 청와대에서 바로 그 파트를 알고 있는 김희종, 김한수가 조작의 한 팀이 됐으니까 박 대통령이 당연히 김희종, 김한수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최순실이 쓴 게 맞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에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정규제 어제 정규제가 최순실이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가 조금 돌렸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입장을 내는데 정규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전 언론비서관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업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김희종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했었고 같이 포섭이 돼 있던지 제가 볼 때는 한 팀이던지 그러니까 지금도 정규제는 최순실이 썼다고 지금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안 썼다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을 아주 멍청한 놈들이라고 막 비하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들이 깊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대통령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의심할 수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도토리 변호사랑 좀 상의해서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해도 대통령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일단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김한수, 김희종이 뒤에서 음모 꾸몄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버리는 통에 이 우리 쪽 자유주의 자유통일 세력은 거의 한 달간 뭘 하지를 못했어요. 뭘 하지를 움직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당연히 PC 조작을 캘 엄두를 안 낸 거죠. 아니 검찰이 맞다 그래. 대통령이 인정했어. 이걸 조작이라고 치고 가려면요. 정말 이거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저 던져놨습니다. 이 PC 문제. 그때 이제 주로 일베 같은 데서 조작설 중에서 나올 때 그저 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언론은 또 뭐 했냐? 여기 이 책에 나오는데 미디어치가 6개 잡았고 월간조선이 한 20개 잡아서 25가지의 박 대통령 거짓 조작 음해 보도가 쏟아진 겁니다. 한 달 동안. 근데 대통령이 한번 인정해버리니까 이 거짓 음해 보도가 나와도 박 대통령 손을 쓰지 못했어요. 무차별 그냥 한 보세요. 25가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마약설부터 나오고 한 달을 그렇게 박살을 내니까 지지율이 당연히 5%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대통령 지지자도 저 조작 보도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중에 청와대가 결국 다 밝혔는데 그때는 또 보도를 안 해줘. 밝혀질 때는.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 지지자들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스타트가 뭐였냐는 거예요. 지금 탄핵의 스타트가. 문재인이 KO되기 직전에 손석희가 태블릿 치고 나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인정하고 25가지의 조작 보도가 되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핵이죠. 핵. 탄핵의 핵이죠. 이걸 못 풀어내면은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게 이 책의 이제 그 논리로 보면 확인이 될 거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아주 유력 언론사에 저한테는 대선배고 아주 간부고 극보수 언론인을 만나서 뭐 저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25가지 조작 보도에 넘어간 사람 같아요. 극보수인데 대통령 석방 안 되니까 너 다른 큰일 좀 하지 왜 그렇게 계속 하냐.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가 조작인데도 뭐 영향이 없을까요? 했더니 태블릿 PC가 조작이면은 손석희라는 상징성이 너무 커서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검찰과 특검의 주장을 국민들이 신뢰 안 하게 되기 때문에 판 바뀐다. 그 사람 판단이에요. 지금도 그 선배는 대통령 유죄된다고 믿는데도 태블릿 PC가 드러나면은 판 바뀐다고 딱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게. 제가 10월 19일 날 태극기 1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역에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태극기 집회의 1차 집회인데 그때까지도 저는 별로 태블릿 신경 안 쓰고 제가 그때 자유총연맹 특보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경대 총재 연설문을 제가 써드렸는데 거기도 태블릿 PC 안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회 마치고 이제 김경대 총재 쪽으로도 하도 이제 태블릿 조작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저를 불러서 이거 조작 너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아이 그거 조작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총재한테. 왜냐하면 손석희라는 자는 능히 조작을 하고 남을 자라는 건 제가 알죠. 왜 그 전에 조작을 제가 다 잡아냈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하려면은 중앙일보의 결재가 필요한데 이 중앙일보의 그 데스크들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홍석현이가 그런 정도까지 할까요? 그래서 그건 아닐 거다. 그래도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뒤지기 시작한 게 아니 보세요.
내 스마트폰을 누가 주었는데 뭐냐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뭐부터 봅니까? 사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진에 스마트폰에 최순실 거면은 누구 사진이 있어야 되냐? 아니죠. 자, 제 스마트폰에 제 사진 없어요. 제 사진 없습니다. 다 테이크지프 사진이에요. 자주 가고 자주 만나는 사람의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처음 뒤졌더니 아니 정유라 사진도 없어. 그렇게 승마를 좋아한다는데 승마 사진도 없어.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때 또 뒤져보니까 그러면 사진 가지고 일판한다면 뭐 가지고 찾습니까? 이 개통자가 누구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개통자는 이미 손석희가 김한수가 개통했다고 딱, 전 최순실 개통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한 다음에 제가 신경 끊었거든요. 아니, 그럼 김한수가 개통자면은 김한수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1차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 거죠. 그럼 김한수가 개통자면은 일단 김한수 거라는 전제로 먼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한수 거라고 얘기해놓고 최순실 거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한수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김한수 관련해서 유독 손석희만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김한수도 무슨 뭐 창조경제센터에 엮여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렸거든요. 김한수 이권사업 개입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순실 라인들에 걸려있는 사람 치고 구속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이권사업에 개입해서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순실 옆에 있다가 구속당했습니다, 지금. 근데 김한수는 이권사업에 개입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심층 보도로 드러났는데도 다른 언론사들은 다 보도했는데 손석희만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 검찰이 또 조사를 안 해요, 김한수를. 최순실 근처만 있으면 다 잡아들여놓고 김한수 조사 안 한다? 그때 이미 좀 판단한 거죠. 야, 이거는 김한수와 뭔가 심각하게 엮여있다, 이거. 검찰이나 JTBC나 탄핵 세력에 김한수가 엮여있다 해가지고 김한수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공론화를 시킵니다.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 정광용이 김한수를 발견하면 뭐 2천만 원 현상금을 걸고 뉴스타운에서 김한수 타살당했을 수 있다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한수 뭐 가족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김한수랑 통화하게 된 거 아닙니까? 통화해 보니까 아 느낌이 이건 간단치 않다. 막 그때는 제가 김한수와 싸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김한수 통화한 건 내가 뒷 얘기지만은 제가 탄핵 바로 전날인 12월 8일 새벽 6시 정도에 제가 확신한 겁니다. 이건 조작이다. 조작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게 조작이라고 그냥 공적으로 치고 가려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왜냐 검찰도 인정했고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이걸 조작이라고 친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 뭐 128일 뭐고 조작설이 많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제 역할이라 그러면요 공식 성명서 가지고 이건 조작이니까 탄핵을 멈춰라고 한 게 제 역할이겠죠. 공론화 시켜버렸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제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100% 조작을 확신을 갖고 치고 이정현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탄핵 당장 표결 연기해라. JTBC 조작 밝힌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김경태 총재한테 전화했더니 한강욱 부사실장 만나러 들어가겠다 했는데 얘기가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 설마 조작했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돼서 몇 번을 쳐들어가니까 이제 뭐 하태경이 뭐 손석희가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 못하겠다 해가지고 손석희가 탄핵 전날에 드디어 첫 해명 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제가 그거 딱 보자마자 다 거짓말이에요. 해명 보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탄핵 표결이니까 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잡을 시간이. 그래서 다음날 탄핵이 되고 손석희의 거짓말들을 일주일 뒤에 다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잡아내서 방통심의로 넘긴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저랑 같이 방통심의에서 많이 싸운 분들 계시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해봤습니다. 야 제가 한
탄핵 한 열흘 전에만 확신했었으면은 좀 결과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하루 전날 이제 발견하고 해서 좀 늦어진 측면들은 분명히 있고 12월부터는 이제 방통심의위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이 태블릿 PC 이슈를 거의 폭발시켰죠. 폭발시켜서 1월달 가까이 넘어갔을 때는 손석희가 뭐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빠져들었죠. 그래서 1월 11일 날 또 2차 해명 못하는데 또 다 거짓말이에요. 손석희 입만 열면 다 거짓말 잡혀버렸고 막 자기들끼리 말이 달라요. 손석희가 해명한 내용과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고소장 내용이 달라. 입수 경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방통심의에서 결국 경징계는 먹었습니다. 경징계는. 근데 사실은 중징계까지 잘 끌고 갔죠. 정말 우리가 밤새서 그냥 텐트 치고 밀어붙여가지고 중징계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탄핵을 엄청 빨리 그냥 3월 10일 날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좀 한 달만 더 갔었어도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급하니까 그냥 확 때려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더 이슈를 못하고 방통심의가 잘 몰고 갔거든요. 그쪽에 함기영 변호사가 잘 몰고 갔는데 대선 전국 들어가니까 다 들어누워 있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그걸 또 언론에서는 뭐 손석희가 다 입증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정확히 방통심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수 경위에 대해서 왜 고소장하고 방송이 다르냐 해서 징계 먹었습니다. 손석희. 먹었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다 지금 계류예요. 계류. 방통심의가 판단을 안 내린 겁니다. 왜? 손석희가 2월 달에 저를 고소하고 저와 김기수 변호사가 같이 고소하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판단을 못 내리겠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저작권이 그대로 지금 방통심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싸움. 그리고 제가 최근에 2개를 더 넣었습니다. 2개를 더 넣었어요.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신혜원 씨가 등장하니까 또 손석희가 겁을 먹고 최순실 녹취를 풀어서 최순실이 태블릿 PC가 자기 거라고 인정했다라고 한 보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최순실 녹취는 무슨 취지냐면은 저것들이 태블릿 PC를 내 거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발언을 최순실이 자기 거라 인정했다고 한 보도. 그거 제가 넣었습니다. 동심이에 한 달 전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넣었습니다. 국가수 보고서를 완전히 조작 은폐해가지고 국가수 보고서는 최순실께 아니라는 게 핵심인데 최순실께 맞다고 조작한 거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심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리 안 아프시죠? 슬슬 마무리하시죠. 네. 근데 3시간 될래 모르는데. 아이고 테이크 집회만 6시간도 서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때 제기했던 의혹이 손석희는 단 한 가지도 못 풀었다는 겁니다. 못 풀었고 오히려 우리가 제기한 의혹들이 절반 이상 다 사실로 입증이 됐고 SKT 위치 추적 자료만 받으면 거의 아마 글쎄 그래도 또 그거 들고도 또 뭔가 궤변을 이제 그 뭐 청와대 지켜 있으면 최순실이 청와대 갔다 그럴 거면 이렇게 나올 텐데 결정적인 게 또 있어요. 저는 그거가 나오면요. 제가 그때 1월달에 1월달부터 주장했던 게 김필준 JTBC 기자가 10월 18일 날 더블루키 가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는데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러 삼성 A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구해서 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구형 모델이어서 배터리를 사전 주문하지 않으면 못 구한다. 그래서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이 직접 삼성 A센터에 찾아가서 똑같은 거 내놔. 없다. 그럼 김필준은 어떻게 구했냐? 사전 주문됐다. 이거 1월달에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석 편집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주문해 놓은 거를 김필준이 우연히 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저는 가능성 배제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아니 내가 주문해 놓은 거를 왜 딴 놈한테 팔아요? 삼성이 무슨 뭐 구멍가게입니까?
그 고객 관리를 얼마나 똑바로 하는데, 근데 이제 2주가 넘어가면 팔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 이제 잘 쓰지도 않는 옛날 낡은 기종을 우연히 어떤 놈이 삼성 A센터 강남점에 주문하고 김필준이 또 우연히 그걸 사가고 우연히 겹치기 시작하면 조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4월달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손석희가 고소한 건 이 배터리 사전 주문한 사람 삼성 A센터에 연락해서 잡아와라. 검사가 되게 좋아했어요. 와 이거 잡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검사는 다른 팀이니까, 조작한 팀이 아니라 형사팀이니까. 저는 검찰이 그거 갖고 있다고 봅니다. SKTV 추적 기록도 갖고 있고 삼성 A센터에 사전 주문한 신분도 갖고 있다고 봐요. 그게 김필준이든 JTBC 관련자든 김필준이 뭐 여자친구든 그거만 걸리면요 끝나는 거죠. 이건 태블릿 PC를 처음부터 JTBC가 사전 기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WK 사무실 가서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주문해 놨다가, 그러니까 태블릿 PC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지들이 들고 가서 다시 그냥 쇼한 거 아니에요. 지들이 들고 가서. 근데 이 카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SKT 추적 기록 가지고 아무리 난리 쳐도 삼성 A센터 주문한 사람만 확인하면, 그거 확인하는데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다가 사실조회 신청하면 되니까. 지금 국회가 요청하는 건 지금 전부 다 막히는데 재판부에다 요청을 하면 되니까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판부 상황은 제가 여러 채널로 취재해보면은 김세윤 재판장은 대통령을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위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럼 열받겠죠 판사가. 지금 이게 역사에 남을 재판에 법적 근거 하나도 없이 구속을 예정시켰단 말입니다. 이거 다 덮어쓰잖아요, 김세윤 판사가. 저는 그거 한번 덮어쓴 다음에 김세윤 판사가 갑자기 태블릿 PC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원래 안 했잖아요, 태블릿 PC 내놓으라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가 첫 재판부터 내놓으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내놓고 버티는 거를 재판부가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구속 연장이 되면서 그냥 판사가 그냥 그때부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국가수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런 정도니까 현재로서 저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종창 기자도 지금 현재 김세윤 재판장은 신뢰할 만하다. 현재부터는. 과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검찰이나 JTBC의 조작을 막아주기 위해서 판사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 싸움의 전술 문제에서요, 저희 미디어치라는 매체를 운영해보면요, 방어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요, 공격은 좀 쉽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무죄 석방은 방어예요, 방어. 대통령이 이거 했다 아니다 가지고 방어 논리인데 이슈를 만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공격은 다릅니다. 공격은 손석희를 끌어내린다? 언론계 손석희 안 좋아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저런 무식한 게 무슨 언론계 일이? 조금만 더 치고 들어가면요,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언론도 얼마든지 가능해서, 지금 이 책이요, 제가 태블릿 PC 관련이나 박 대통령 무슨 무죄 무슨 뭐 재판 관련 쓴 기자한테 다 줄 겁니다. 다 갖다 줄 거예요. 기자들은 절대 돈 주고 안 사니까, 거기는 돈 주고 사는 개념이 없는 집단이니까 한 200건 정도 언론계에 제가 요주로 보는 기자들한테 다 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으로 손석희의 이 위선과 기만, 사기 조작을 드러내는 순간 대통령 방어도 쉬워지고요, 대통령도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방어했는데 이제 대통령도 특검과 검찰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목표는 2월까지 손석희를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님과 함께 총공격을 해서 나라를
지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박 대통령 같은 이 과거 경력이 웬만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15년 이상 은둔 생활했기 때문에 감옥에 계시는 거 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그까짓 거. 재판 받는 게 열받아서 그렇지 재판을 무슨 여름에 일주일에 4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 안 받잖아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뭐 무기징역을 때리든 말든 감옥에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거 견딜 수 있는 훈련 다 돼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2월까지 일단 손석희부터 같이 감옥에 집어넣고 박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 사실을 전해서 박 대통령님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1세인데요. 2세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국가수 보고서가 터졌잖아요. 2세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데 2월까지 무슨 사건 터질 줄 압니까? 뭐 솔직히 손석희가 변사체로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그거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도적으로요. 손석희 하나만 묻어버리면요.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JTBC 홍석현은 난 손석희를 믿었다. 밑에 있는 기자들 난 손석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주 저 불안한데 제 경험상 저렇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손석희 증거는 무조건 타살인 거라고. 무조건 타살. 그래서 제가 손석희한테 밤길 조심해라 그러는 게 혼자 다니지 말고 부인 손 꼭 붙잡고 다녀라. 그 웬만하면 그냥 빨리 구치소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구치소가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3세, 4세 갈 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2세부터는 더 업데이트를 안 하고요. 이 책은 그냥 그대로 가고 손석희 감옥에 가는까지를 다시 책으로 써가지고요. 손석희의 몰락으로 이거는 내지 이 책은 그냥 그리고 이 책이 저는 그 정치사회로 집어넣었는데요.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교보하고 예스 정도에 한 200번씩만 팔면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1위만 올라가서 한 한두 달 버티고 있으면요. 손석희가 저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못 내게 됐을 때는 이제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게 되면 그 재판에서 그냥 낚여버릴 자신이 있고, 재판에서. 그래서 손석희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소송을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내면 재판에서 깨는데 뭐 또 판사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재판이 걸리면은 재판을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이슈다 만들고 그 재판 이기면 또 끝나죠. 이기면. 오늘부터 교보문고 인터넷상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보문고에 우리 직원이 가서 협의를 하는데 교보문고에 이 진열대에다가 깔면은 워낙 반발이 거세서 진열대 까는 게 조심스럽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은 지금부터 주문이 가능한데 그 교보문고에다 전화 좀 몇 통씩 해주세요. 진열대 안 깔면은 더 심각한 사태 벌어지니까 그까지 한줌도 안 되는 좌익 무서워서 진열대를 못 간다. 도피책을. 그리고 당분간은 예스24하고 교보에서 사주시면은 이슈 만들 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두 발언다 그럴까요? 아마 중요한 게 또 많다 그러니까 이 책 관련은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대구에서는 손석희는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잘해 주시고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네! 자, 오늘 그 서울을 시작으로 손석희의 저주라는 북 콘서트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시는 건 외로우시니까 제가 오늘 생일이신 분 나오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생일이신 분. 자, 그 다음
네, 나오세요. 잘생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이 전 국민이 읽혀지자는 뜻에서 가장 어리신 분, 오늘 오신 분 중에서 20살, 21살 나오세요. 네. 자, 나오세요.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알아서 나오세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음악 준비되셨나요? 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랑 같이 네, 초 좀 먼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샴페인을 누가 좀 해주시죠. 예. 아, 김문현 사장님이 좀 하시죠. 네, 하시죠. 자, 여러분, 대표님이 시작을 알리는 이제 초를 부실 때 큰 박수. 그 다음에 커팅을 할 때 샴페인과 같이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붙으시고요. 네. 아, 근데 안 해보셨어요? 예, 다 같이 잡는 게 아니고요. 예, 주세요. 예. 불부터 끄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님 손을 같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손 잡으세요. 네. 네, 잡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는 불부터 끄고요. 네. 자, 준비. 촛불부터 끄겠습니다. 같이 꺼주세요. 1, 2단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자, 케이크 커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잔씩 따라 드시고요. 자, 모든 분들과 같이 건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앞에 나와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건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손석희의 저주 북콘서트 어마어마한 성황리에 끝나자는 뜻에서 네. 어린이는 술 안 됩니다. 예. 주스라도. 아니, 너무 요새 흉흉해서 예. 너무 흉흉해서 또 괜히 또 이게 또 시비거리가 될까봐. 자,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친구는 옆에서 박수 잘 치는데요. 자, 손석희의 저주 북콘서트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건배!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는 식사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인회를 했던 그 장소에서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복잡하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주 무한 리필입니다. 네. 충분히 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